네, 7시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최우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이정은 보도국 정치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7시 정치 토크입니다. 그 통합당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게 애초에 그 대전 충남 그 중진 의원들의 그 요직 도전과 이제 성사 가능성 이거를 좀 거론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교롭게 또 오늘 이명수 의원과 김태우 의원이 이제 출마 포기를 선언을 하셨어요. 이 두 의원들의 그 출마 포기에 대한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그 본인을 서포트하는 조직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구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포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지금 버티다가 오늘 포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얘기한 것은 이제 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게 힘들겠다 해서 이제 오늘 포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통합당이 영남당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청에 지금 8분이 계시는데 8분의 힘 가지고는 뭐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스스로 이제 포기한 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8명이라도 사실은 좀 같이 협심해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충청이 좀 운전 좀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의기투합이 됐더라면 이것이 이제 끝까지 가능했을 텐데 그런 힘이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 아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으신 그 후보가 이제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의원 이제 두 분이 남으셨는데 지금 총선 참패 뒤 통합당이 이제 진통이 지금 꽤 심하지 않습니까? 그 원내대표 후보들이 어떤 청사진과 전략을 지금 제시하고 있나요? 통합당에서는 이번에 새 원내대표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8월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보면 주호영 의원은 영남 출신의 비박계, 권영세 당선인은 비영남 출신의 친박계 이렇게 분류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 지역구 당선인 84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70%가 영남권이라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그 당선인 중에 절반은 초선입니다. 그래서 개파나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그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당선인 모두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그동안 우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당선인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이 둘 중에 누가 돼도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신 박병석 의원의 그 차기 국회의장 가능성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경쟁자도 이제 김진표 같은 육선 의원과 지금 경쟁자로 이제 부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당선 가능성과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국회의장은 선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6선이고요. 김진표 의원은 이제 5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병석 의원이 뭐 아마 우선순위에서는 앞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일단 충청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 원내대표에서는 이제 충청권 출신들이 지금 참여를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박병석 의원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뭐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6선에서 5선으로 내려가는 구도로 가야지만이 당내 분란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진표 의원이 현명한 분이라면 저는 이제 불출마 선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박병석 의원에게 의장을 물려주고 다음에 또 저 후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원들 그러니까 전망도 이제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관심 사안인데 정치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례대로라면은 국회 사무총장을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청권 인사를 해서 좀 손발을 맞춰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크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 박병석 의원을 낙관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19 전국으로 그 이후에 지금 경제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국회의 가장 큰 안건이잖아요. 그거에 빗대어 본다면 김진표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초대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경제통으로 그래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뭐 경선까지는 안 가고 합의 추대하는 방식이
의석이 나오긴 하는데 서로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인사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장도 정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통합당 그 김소연 의원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에서 유성구 의뢰 출마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유성구 선관위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부전 집행 당시 그 투표함의 봉인이 좀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다며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단 이 그 사실관계가 내용이 어떤 사안이 좀 궁금한데 정치팀장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 사전 투표함을 보면은 개표 날까지 봉인하기 위해서 맨 위에 그 개표함 상단에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요. 양옆에 이제 문짝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총 3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표함을 이동한 다음에 개표 그 소에서 참관인들이 보는 하에서 양옆을 뜯어서 이제 뭐 투표용지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개표를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소연 의원이 이제 투표가 끝난 뒤에 그 개표함을 보관하는 곳에 봤더니 이제 위에 상단에 있는데도 이제 그 스티커가 뜯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적으로 붙어 있는데 왜 뜯어져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고발을 한 것이고요. 선관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사실은 이 특수봉인지라는 것은 개표를 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표하기 위해서 양측을 뜯어낸 뒤에는 뭐 위를 뜯든 옆을 뜯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법적 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그 의혹이 제기된 것이 이제 투표 조작설, 사전 투표 조작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 교수님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시는 멘트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같은 입장이십니까 지금도? 그럼요. 그거는 지금 이제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조작설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뭐 소개해야 될 대상이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을 소개해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그것이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김소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의원 당선 때부터 이제 참신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기는 했지만 계속 정치를 하면서 자꾸만 좀 딴 길을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어렵게 출마를 해서 이제 결과를 봤는데 저는 이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좀 큰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승복하는 것도 배워서 이렇게 좀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7시 정치 토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우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정은 보도국 정치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